Logic will get you from A to B. 논리와 지식은 너를 A 단계에서 B 단계로 인도해 줄 뿐이다. But imagination will take you everywhere. 상상은 당신을 모든 것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네, 상상, 생각을 하는 힘이 그냥 독서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속성은 뭡니까? 아이의 공통된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진화론 있죠. 진화론에서 찰스 다윈이 뭐라 그랬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만이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해 나간다. 이게 바로 진화론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적응이죠, 적응. Be adaptable. 적응한 것만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이런 선택과 도태주의, 선택주의와 도태주의. 이거를 뽑아내서, 이 속성을 뽑아내서 관념에다가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제가 주장하는 관념 선택입니다. Ideological selection. 이게 뭘까요? 자, 남아 선호 사상. 폐지됐나요? 계승됐나요? 요즘도 막 아들 낳고 싶어 하나요? 딸 안 낳으려고 하나요? 아니죠. 폐지됐죠. 도태된 거예요. 그 관념이. 왜 그럴까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아까는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만이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변화하는 국제 정서에, 변화하는 국제 정서는 뭔디? 인권과 어떤 위계 질서의 완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모든 위계가 하이라키, 위아래가 다 완화되고 있어요. 뭐 여성의 사회 진출, 그다음에 신분제도 타파, 그죠? 인종차별, 흑인의 인권 강화, 고향의식, 인권의식 고양, 다 위계가 완화되고 있어요. 그게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 물결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못 탔어요, 만약에 어떤 관념이. 제가 관념을 좀 의인화해 볼게요. 관념도 막 사람이랑 생각해봐요. 나 남아선호 사상이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왜? 가치관도 결국 신세대가 선택해줘야 계승되지 않습니까? 문화가 세대가 대물림되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데 신세대가 그 가치관을 탑재를 안 해. 브레인에. 어르신들이 막 강요를 해요. 남아선호 사상, 압존법, 뭐 제사 지내는 문화, 그죠? 막 강요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수하는데 계승하려고 하는데 신세대가 거부해. 그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압존법도 폐지됐고 남아선호 사상도 폐지됐죠. 선택과 도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또 계승된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옛날에 루시 스톤이 여성 운동을 발현시켰는데 그때는 여성이 이혼을 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남편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여성 인권 운동이 페미니즘으로 계승됐잖아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가서 뭐 조리퐁이라는 과자가 여성 생식기를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걸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까지는 그런 식의 레디컬한 페미니즘은 아마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리퐁이라는 과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왜 그딴 식으로 해석해? 하면서 바로 눈살 찌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공격적인 관념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라고 불러요. 부모님. 그래서 부가 아빠고 모가 엄마여서 부가 앞에 있으면 가부장제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급진주의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랑 모의 자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부라고 부르겠다고 해요. 이것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죠. 벌써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 모부로 바꾸면 뭐 가부장제가 아니라 가모장제가 되고 싶다는 거야? 라는 식의
질문을 던졌을 때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반기를 들고 싶은 것 뿐이지 뭔가 과하죠. 그런 과하면은 과연 받아들여질까? 앞으로 신세대가 있을 텐데 저희가 페미니즘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어떤 제 동년배 남자보다 페미니즘을 굉장히 옹호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계의 완화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저는 다양성이 확보되고 모두가 어느 정도 평등한 권리를 보호받는 그런 세상에 와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비록 남자이지만 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애초에. 여자가 돼서 여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공감하는 거가 소위 말해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남자가 여자를 이해한다. 100%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자도 남자를 100%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역지사지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존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radical feminism은 저는 좀 과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은 반영이 잘 안 될 겁니다. 너무 과격하기 때문이죠. 어떤 개념에서 속성을 차용해서 다른 개념에 적용해보는 훈련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우리 컴퓨터에도 그 로컬 C 들어가면 속성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속성이 있잖아요. 성질, 본성, 박현우는 이렇게 강의하려는 성질이 있다. 바나나는 색깔이 노란색인 성질이 있다. 바나나는 오래 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성향이 있다. 성질이 있다. 이런 걸 속성이라 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공통 교집합만 찾고 싶은 거예요. 공통 교집합만. 그래서 제가 1강 때 소개해 드렸던 게 뭐냐면 임계점과 역치 이런 개념입니다. 역치는 자극과 반응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죠. 우리가 후각에서 가령 똥냄새를 맡으려면 똥냄새를 일으키는 분자가 한 50 이상은 와줘야 돼요. 49까지 와도 똥냄새가 안 납니다. 분자가 그렇게 많아도. 근데 50만 넘어가면 70이건 100이건 나발이건 필요가 없어요. 선형적인 그래프가 아니에요. 49여도 49만큼 냄새가 나고 50 이상이면 50, 60, 80까지 냄새가 나고 선형적인 게 아니라 50 pass or fail이에요. 50을 안 넘으면 냄새가 안 나요. 50을 넘으면 그냥 나요. 물론 또 다른 역치가 있죠. 150 이상 나면은 너무 fucking한 똥냄새가 난다라던가. 아무튼 그게 실무율. 실무율은 뭐냐면 pass or fail, 역치 개념. 근데 이거를 적용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말했네요. pass or fail이에요. 꽈락. 60점 이하면은 무조건 탈락이야. 60점 이상이면 100점 맞았던 80점 맞았던 다 패스야. 이런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논리가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에도 있더라라는 거죠.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임계점이 뭔가요? 임계온도. 임계온도까지 가야 이 물질이 기체, 액체, 고체의 그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인생에서 노력을 투여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내가 백날 노력을 해도 딱 70점 정도에서 포기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성과가 안 나와요. 최소 100점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포기해. 그 한계 때문에 계속 주저앉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속성을 차용해서 다른 개념에 마구마구 응용하는 것. 이건 왜 가능할까요? 속성은 뭡니까? 아이의 공통된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찰스 다윈은 생명만 적자생존, survival of fittest를 주장했는데, 박현우 너는 이데올로기의 survival of fittest로 속성만 뽑아서 적용하네. 그죠?
이런 것도 생각을 창발시키는 창의력의 기원입니다. 네, 여러분도 속성을 차용해서 다른 분야에 응용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속성을 차용해서 다른 분야에 응용해서 창의력을 발현시켜라. 감사합니다.